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존비지온이 기존 사업은 더 나빠지진 않고 경기 회복에 따라서 회복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사업에 대한 가치가 부각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있는 엑셀 자료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이 소프트웨어 업종을 이렇게 간단하게 분류를 해놨고 이걸 이제 주도 업종 찾기 위해서 랭킹을 돌려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이 상위권에 줄곧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어떤 신규 종목을 우리가 이제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지금 시점부터는 더존 비전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회사가 재밌는 게 월봉을 한번 보게 되면 요 기업이 한 1년 정도 쉬고 나면은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고요. 1년 정도 쉬고 나면 또 상승하고 1년 정도 쉬고 나면 상승하고 이게 이제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하거나 레벨업하거나 이런 중간중간에 어떤 구간들을 지나고 나면은 한 번씩 이제 레벨업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레벨업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흘러내렸는데 이 삼성증권 보고서 보면은 2분기 실적 동향에 대해서 좀 그때 당시 분위기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일단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를 하회해 버렸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매출인 ERP 매출 성장률이 YOY로 이제 크게 성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 더존 비주얼이 약간 코로나 영향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좀 성장성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브렉다운 한 걸 보게 되면은 이 ERP가 이제 핵심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성장이 올라오는 게 이제 클라우드인데 시장에서는 클라우드는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이 ERP 쪽에서의 성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껄끄럽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보고서들 보게 되면은 이게 다 코로나19 때문이고 결국 이제 하반기 경기 회복에 기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얘기냐면 단순히 이제 경기 회복만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게 뭐 본연의 어떤 자력으로서 ERP 매출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은 아니다라고 일단 2분기 당시에는 평가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적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줄줄줄줄 빠졌던 거죠. 이거 뭐 잘해봐야 뭐 코로나19 좀 좋아질 때 코로나19가 좀 그 백신 효과로서 이제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하면은 뭐 IT 투자가 좀 확대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경기 회복되면은 그나마 이제 이 IT 투자가 좋아지니까 ERP 매출 올라오겠지. 근데 그게 엄청나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 있는 투자 포인트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반기 경기 회복 리오프닝 관련돼서 더 업사이드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굳이 더 좀비 존을 플레이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거니까요. 그리고 하반기에 뭐 아마란스 10 뭐 이런 것들 나오긴 하는데 이게 기존 사업과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카니발리제이션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의심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에서는 이 하반기에 결국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올라오고 ERP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그리고 클라우드가 여전히 성장하느냐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한 매출이 좀 붙어주느냐 이런 것들을 보려면은 시간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도 이제 유진에서 나온 보고서도 보게 되면 2분기 실적은 좀 일시적인 것 같다. 여전히 이제 코로나19가 좀 완화되면 다시 IT 투자 좋아지지 않겠느냐. 여전히 이제 클라우드는 고객 수가 확보가 되면서 매출이 이제 막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 성장세가 유지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정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약간 일회성적인 느낌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고 그게 이제 시장에서 좀 동의를 얻는 것 같은데 우선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요인은 첫 번째 이 기존 사업이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기 보고서 두 개를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클라우드는 올라오고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쪽에서는 여기 브레이크다운 된 것들과 그 텍스트 내용을 조합해서 보면 클라우드는 좀 좋아질 수 있겠네. 뭐 올해 대비 내년 좀 좋아질 수 있겠네. ERP 부분은 IT 투자가 좀 둔화된 거는 코로나19라고 생각을 하면 뭐 큰 폭으로 성장이 과거처럼 될 수는 없을지라도 2021년 대비 2022년도는 좋아질 수 있겠네. 그러면 핵심 두 축이 크게 깨지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는 지금 주식을 살 수가 없으니까 주가가 흘러내렸던 건데
일단 기본 가락은 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 이 매출 채권 팩토링 시장이 이제 개화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 채권 팩토링이 결국 이제 그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매출 채권을 현금화해 주는 건데, 유동화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왜냐면 이제 중소기업들이 한 60일이나 90일 뒤에 이제 이거를 고객사한테 돈으로 이제 받는 건데, 그 사이에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고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까 한 뭐 100만 원 만약에 고객사한테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 95만 원에 이 권리를 팔고 95만 원을 빨리 이제 그 회사 운영 자금으로 기름칠 하는 데 쓰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60일이나 90일을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들은 100만 원짜리로 고객사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95만 원에 사서 유동화를 자기들이 이제 수익률을 이제 챙기는 건데, 중소기업은 자금 상황을 자금 회전율을 좀 빨리 가져갈 수 있으니까 좋고, 투자자는 조금만 기다리면은 뭐 수익률이 거의 뭐 무위험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심지어 이제 더존비주어는 그 회계 프로그램을 그 전국으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회계에 대한 내용과 망할 기업이냐 아닐 거냐 이거에 대한 판단을 훨씬 잘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더존비주원이 이 사업 매출 채권 팩토링에서의 그 플랫폼 파워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카카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상장하기에 좀 애매한 비즈니스들을 자기 자회사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기업 가치가 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용실도 있고 뭐 희한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영세 사업자들이 하던 영위하던 부분들을 이 기업화하게 되고, 이 기업화를 하게 되면서 이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이 애드업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더존비즈원도 마찬가지로 이 매출 채권 팩토링이 어찌 보면은 음성화되어 있던 시장이었는데, 이 음성화되어 있던 이 매출 채권 유동화를 자기네들의 어떤 그 대기업군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양성화 시켜버리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출채권 팩토링을 그 한 2% 정도의 데이터 활용 수수료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3천억 쏜다고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다른 이제 금융권들도 이제 추가로 자금을 쏜다고 가정했을 때, 한 수수료 관련된 매출만 해도 2022년도에 뭐 한 94억 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회사가 뭐 딱히 쓰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만 쓰는 거니까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그대로 쓰는 거다 보니 영업이익률은 한 80%로 가정을 해서 이게 거의 이익으로 떨어져 버리는 어떤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연간이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거의 이제 내년에 이제 올해 이제는 뭐 한 800억 정도 영업이익 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다시 성장 가도로 달리는데, 이게 조금만 매출이 나와도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은 고마진이기 때문에 수익성의 개선, 전사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이익 그로스가 빨리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결국 기업의 어떤 기존 비즈니스인 ERP와 클라우드가 크게 깨지지 않는다라고 가정이 되고, 거기에 신규 비즈니스의 영업이익률이 한 80%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자금 지원해가지고 이 정도 쏜다는 거는 어느 정도 2022년도에 수수료 매출이 꽤 될 수 있을 꽤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매출 채권 팩토링이라고 하는 게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한 3, 4% 정도의 할인을 받는다고 하면, 여기 보면은 할인율이 보통 한 4.9%라고 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한 3%에서 한 많으면 한 5%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저축은행에 맡기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고위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기업의 어떤 매출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잘 구성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걸 개인 투자자들이 하진 않겠죠. 대부분 아마 뭐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한 4, 5%의 수익을 거둔다고 하면은 기관 투자자들 자금이 꽤 많이 몰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자금들을 그 데이터 이용료를 받아가면서 이제 수수료 매출을 가지게 되고, 그 수수료 매출이 거의 영업이익으로 다 떨어지다 보니까 마진이 좋아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최대 시장을 산정을 했을 때는 뭐 매출액 7천억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너무 이론적인 내용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당장에는 내년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려면은 이러한 금융권에서의 자금 공급자 계약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자금 공급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뭐 웰컴 그룹이랑 한국투자저축은행 그리고 미래세 캐피탈 등을 고려를 하면 그래도 메이저 사업들을 좀 잘 잡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팩토링 서비스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어, 이 기업의 어떤 전사 영업이익률과 영업이익 그리고 약간 2분기 실적에 있었던 이 ERP 성장률에 약간 둔화되는 모습에 대한 아쉬움을 충분히 해소시키면서 이제 ERP는 캐시카우 형태로 좀 잡아가는 모습이 돼야 될 거고 이제는 투트랙은 클라우드랑 이제 여기 보시면 매출 채권 팩토링이 이제 이끌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가 보면은 뭐 좀 오르긴 했는데 여기가 아마 그 1년 이평선을 이제 뚫기 시작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가격 기간과 가격 조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빠져봐야 ERP 어차피 경기 회복되면은 더 좋아진다라고 일단 추정을 할 수 있고 클라우드 올라오고 있는 거를 고려를 하면 빠져봐야 뭐 한 8만 8천 원, 8만 7천 원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이제는 이 회사를 좀 길게 들고 가면 이 매출 채권 팩토링이 정말 사업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만 하면은 이 기업의 성과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면서 밸류에이션도 프리미엄이 갑자기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내년 멀티플 대비해서 한 30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데 이게 이쪽 관련된 기업들의 평균 PER이 뭐 한 4, 50배씩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평균 55배다. 그래서 뭐 더존비존이 내년 한 30배면은 그래도 업사이드가 2배까지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 근데 이제 ERP 쪽에서의 탑라인 성장이 조금 회복되는지 그리고 클라우드는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매출 채권 팩토링 시장이 정말 매출이 기대한 만큼 올라오고 있는지 이 세 가지가 관건인데 이미 주가에는 2분기 실적 컨센 하회하면서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ERP가 더 나빠질 것 같진 않고 그리고 클라우드는 뭐 따박따박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요게 이제 붙어주면은 옵션 요인으로 펑 터질 수 있는 요인일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사볼 만한 어떤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